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이고요. 일요일날 오늘 토익 시험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날이 약간은 좀 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뭐 확연히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따뜻해져서 시험 보기에는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중학교고요. 저도 이제 성서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한 그런 장소인데요. 그래서 기분도 좀 좋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고 지금 9시가 지금 좀 넘었기 때문에 좀 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익 시험 치르시는 모든 우리 학생들 차분하게 실력 발휘 잘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잘 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 다시 나와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간단한 후기와 총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막 시험이 이제 끝났는데요. 시험들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월 11일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요. 시험에 대한 총평에 앞서서 지금 주변이 조금 좀 소란스러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어디를 가도 성서중학교는 이렇게 활기차고 분위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그냥 제가 촬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간의 소음이 좀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의 시험을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그 학생들이 꽤 많이 어려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 5개로 치자면 저희가 한 4에서 4.5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꽤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좀 평가가 좀 되고요. 세부적으로 좀 파트별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드리면 Part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일단은 구조 및 그 어형의 문제가 10개가 출제된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어법의 문제가 4개 출제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16개가 어휘 문제였는데요.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130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그런 수준의 어휘 문제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인칭대명사를 비롯해서 수태 시제를 찾는 문항들이 한두 개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그닥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 및 어형 같은 경우에가 그나마 좀 이제 그 평상시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거죠. 명사 앞에 빈칸을 주고 형용사나 ED 그러니까 PP 과거 분사가 오답이고 복합 명사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됐기 때문에 그나마 구조 및 어형이 다른 때보다는 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leared와 그 다음에 clear라고 하는 형용사를 넘어서 clearance sale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게 문 닫을 때 청산하는 거죠. 점포 정리 세일을 할 때 우리가 clearance sale이라고 하는데 명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 명사가 정답이 되었던 문항이 기억이 좀 나고요. 나머지 또 특징이 됐던 문제들은 보면 이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제가 order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순서의 뜻으로도 토익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alphabetical order라고 하면 알파벳 순서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총평에서 아마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오늘 in 다음에 빈칸 주고 order 이렇게 해서 alphabetical order 알파벳 순서로 라고 하는 alphabetical order가 오늘 출제됐던 것이 아주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항 중에서는 해석 없이 여러분들이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들 다음에는 대절 이하의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하는 어법적 지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해석 없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rom across라고 하는 복합 전치사 문제도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Part 5의 그런 내용들이고요. Part 6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6도 이번 달에는 굉장히 좀 쉬웠어요. 기사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기사가 맨 앞쪽에 131번부터 134번까지의 문항이었고
굉장히 짧고 쉬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Part 6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전반적인 그 구성은 4개가 어법 문제였고요. 3개가 수태 시제 문제, 하나가 수량 형용사, 수량 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찾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구조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명사인 preparation이 정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개가 이제 빈칸 추론이니까 나머지 7문항이 어휘 문항으로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평이했던 Part 6 이 정도로 마치고요. 관건은 이제 Part 7인 것 같은데, 야, 이번에는 텍스트량이 전보다 좀 왜 이렇게 더 늘어난 느낌이죠? 제가 몸 컨디션이 이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와, 이거 이렇게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싶을 정도로, 특히 더블 패시지와 트리플 패시지, 이중지문과 삼중지문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텍스트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저도 시간 모자랄 뻔했어요. 이번에 시험 보면서. 자, 그 정도로 자, 이번에는 텍스트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선택지의 구성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서 오답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지문을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야 오답들을 잘 소거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선택지 수준도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동의어 문제 있잖아요. 이게 그 최근에 굉장히 개수가 좀 줄었었는데 동의어 문제가 이번에는 4문항이나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 2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Part 7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텍스트량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선택지 구성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체감할 가능성, 저는 아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학업을 갖다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시험이 얼마나 어렵게 나오든지 간에 약간의 좀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자, 실제로 뭐 토익은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컨텐츠들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좋은 컨텐츠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의 컨텐츠가 점수를 바꾸는 거니까 자, 학업을 좀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EBS 랑과 함께 하신다면 더더욱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거두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시험들 치르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3월 말에 다시 토익 시험 치르고 또 총평과 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